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진기 시의원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조금은 선선해졌습니다. 지난 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 속 고생하신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의회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시민과 마주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안양시의 정책 과제, 강릉 이상 가뭄과 우리 안양시 상하수도 정책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후 경기도 차율 보조금 제도와 축구 팬들의 염원인 축구 전용구장과 종합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의 진행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발표되는 국정과제는 국정 비전과 주요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각 정부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요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정과제에 담긴 지방정부와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는 각각 지방자치를 20회, 9회 나열되었고 자치분권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1회, 이재명 정부에서의 20회, 지방정부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의 0회, 이재명 정부에서는 3회, 지방재정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3회, 이재명 정부에서 12회 거론하고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자리로 나와주시면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에 따른 안양시의 행정운영을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답변 내용을 보면은 안양시는 비교적 빠르게 TF팀을 만들고 실행으로 옮기려고 했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안양시의 주요 노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우리 시는 대통령 지역 공약 7가지가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반영되기 위해서 재빠르게 TF팀 만들었습니다. 6월 5일 날 만들었었는데요. 단장을 부시장으로 또 관련 국과장 16명을 TF팀 멤버로 구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지역의 대통령 공약 7건 국정과제 반영 추진과 새 정부 정책 동향 파악 및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으로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 실행 계획 수립과 국회의원 지역위원회실 방문 소통 등을 통해서 앞으로 새 정부 출범, 즉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 노를 때 뱃두라는 게 있듯이 정말 이런 우리 시 현안 문제를 잘 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노력하게 되면은 지속가능 도시 발전 만들어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우리가 안양시가 직접 집행한 행정은 전국에서 동시에 집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제외하고는 우리 행정력이 직접 투입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다른 지방 정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TF팀 구성 이후 실질적인 결과물이 존재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8월 13일 국정과제가 123개 만들어졌어요. 또 5개년 계획 중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천과제가 564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8월 13일이기 때문에 한 달여 지났는데요. 이런 내용을 지금 모든 내년의 주요 사업 개혁에 국정과제 그리고 실천과제를 반영할 수 있게끔 반영해서 어제까지 산하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사업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내실 있게끔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과 드렸어요. 이 국정과제에 맞춰가지고 주요 사업 계획을 다 반영을 시켰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네, TF팀의 회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주요 지방 재정 관련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펑크 부담을 지방 정부에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삭감될 듯 카톡으로 지방 교부금 삭감 통보 명백한 위반 세수 펑크 여파 지자체 지방채 발행 내역 시장님 이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웠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정부나 국토비 지원 없이는 모든 사업을 또 지방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만은 저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상태가 아니고 저는 카톡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0년부터 시장직을 하시면서 다양한 정부와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으신데요. 지난 정부에서 유독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를 탓할 수는 없겠지요. 하여튼 좀 소통이 어려웠고 또 아까 여러 개 키워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방 정부라에 대해서 늘 중앙정부 관료들은 지방정부의 관료들을 우리 공짜로 보기를 너희들은 우리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라는 그런 어떤 그 착각이 굉장히 아쉬웠었고 진정한 의미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 정부에게 또 소통과 협력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감세로 대표되는 조세 정책으로 세수 기반을 무너뜨린 결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되었고 이것은 이번에 출범한 이번 정부와 지방 정부가 오롯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안양시에 끼친 영향과 새 정부에 기대하는 점 짧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세수 결손은 정부도 이제 세수 결손이 많았고 또 세수 결손이 많다 보니까 지방 정부도 어려웠지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두세 가지 꼽을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 삭감을 많이 줬어요. 법인세.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세원이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건데 그게 컸고 그리고 부동산세 부자를 감세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그 교부받아야 할 금액이 상당수가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또 지금 인구 소멸 때문에 지역이 지금 현재 소멸 위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지방정부에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앙정부에서는 균형 발전과 또 지속 가능성을 보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을 관절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방 정부의 권익 신장과 역할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일 있었던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국회에 존중감을 갖길 바란다라는 발언을 국무위원들께 했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의 사례를 보면은 작년 본예산 심의의 경우 의회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예산이 예산 심의에 올라와 의회에서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회 존중, 우리 안양시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 말로 소통이 아니고 자료에 대한 데이터에 껴간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공무원들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점에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진정인 소통과 더불어서 팩트에 입각하고 그리고 정말 진정성을 갖출 수 있는 소통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레바퀴 굴러가기 위해서는 한쪽만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양쪽이 다 건강 온전해야만이 오래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집행부와 의회는 같은 길을 방향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수레바퀴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지속될 수 있게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의회 존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제가 언급합니다만은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할 수 있게끔 독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로 의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시정 질문으로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강릉 가뭄과 우리 안양시의 상하수도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 강릉의 가뭄 문제가 이른 시기에 해결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시설지으로서 우리 시에 오시기 전에 다른 지역의 부시장과 경기도의회 의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 그리고 행정, 의회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우리 안양 시민의 복리 증진과 그 대의 기관인 의회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안양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릉에서 발생한 이상 가뭄 현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상수도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 초고온 무더위 현상에서 우리 안양시의 상수 보급은 문제가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안양시는 상수도 물량이 여유 있게 광역 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량이 충분합니다. 현재 우리 물량에 대해서는 광역 원수를 통해서 받으면 되고, 그러면 정수 용량은 충분한가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정수 용량은 청계하고 포일에서 각각 해서 25만 톤 정도를 할 수 있고, 인구로 환산하면 대략 70만 명 정도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와 강릉시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시는 바와 같이 강릉은 그 광역 원수를 기반으로 원수의 근원이 되는 팔당댐 또는 상류에는 춘천댐이나 또는 충주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저수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용수 자체가 말라버리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는 큰 저수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거기는 불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상하수도 정책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는 정책인데요.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서 2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안양시의 수도법과 관련된 각종 전문가 현황을 질의드렸었는데요. 답변서 25페이지에는 수도시설 관리자만 이제 답변서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법 21조에 따르면은 6번에 수도시설 관리자, 7번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8번에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를 두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수도법 읽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우리 수도시설의 관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안양시에서 누가 담당을 하고 있죠? 수도시설 관리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수도시설 과장이 맡고 있죠. 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와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는 각각 누가 맡고 있고 각각 자격 요건은 갖추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과에서 담당 직원이 맡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수도시설의 관리는 상하수도 사업소장이 아닌 수도시설과장이 맡고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상하수도 사업소장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도시설 관리자를 어디가 맡는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5급 이상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행법상은 맡다 할 것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이 상하수도 사업소장이 맡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알아봤더니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과장급 5급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법의 취지로 비추어 봤을 때 상하수도와 관련된 총 책임자가 사무관일 수도 있고 그 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급이라고 명시를 한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 시민께서 이런 상하수도 정책 그리고 이 전문적인 정책을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총 책임자가 이 자격사항을 보유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감해 주시나요? 그러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강릉 가뭄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강릉시장 간 물 부족으로 인한 현장 감담회 현장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강릉 시장님의 이런 무능이나 무책임 이런 개념보다도 사실 굉장히 딱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와 일반 행정과는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의하시나요? 네, 전문성이 요하는 분야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수도 시설과장이 우리 안양시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자격이 있는 한 명을 임명했다고 해서 우리 안양시의 물 관리 시스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후 위기 시대 상하수도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집행 기관 입장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지적이시고 전문 분야의 전문 분야의 일들을 살펴보면 급한 일과 그다음에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고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예를 들면 상하수도 시설의 아주 중장기적인 계획, 지금 최근에 누수도 발생하고 있고 싱크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강한 전문가들을 배정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저희 기술 출신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입니다. 네. 다양한 시설직에 우리 안양시에 다양한 부서가 존재하는데요. 우리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수자원, 환경, 토목 등 유관 분야의 기술사, 박사학위가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돼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는 이러한 자격을 보유한 직원분들이 시민분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격 상황을 확인하고 못하고 있는데요. 혹시 네. 물론 그렇겠죠. 근데 충분히 이제 많이 법적 자격 요건은 당연히 다 갖추고 있는 건데 충분히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보고 서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하수도 사업소 관련된 질의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상하수도 사업소에 총괄 책임자는 6명이 있었습니다. 1년 이상 넘겨 근무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앞선 수도시설 관리자로서 자격사항을 보유한 사례는 한 건 있었습니다. 이 상하수도 사업소장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사업소장 교체와 함께 지방행정사무관인 수도행정과장이 동시에 교체되었습니다. 총괄 책임자인 상하수도 사업소장과 그리고 주무부서인 수도행정과장이 동시에 같은 기간에 교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수도 사업소장과 수도행정과장의 잦은 인사이동의 전문성과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인사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인 이유로 인하여 배정하였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바람직한 인사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네, 이게 주무부서의 소장, 국장과 주무부서의 장이 동시에 바뀔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연속으로 6번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예외라고는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인사에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순리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직자의 짧은 보직 기간은 비단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양시 인사행정 전반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부시장님. 네, 부시장입니다. 네, 부시장님이 맡고 계시죠. 제가 시정 질문 질의서에 안양시 간부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관련한 질의를 19페이지에 썼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사무관 이상의 인사 전보는 총 108회가 있었습니다. 1년 이내 인사 전보의 경우 별도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보 제한 기간을 두고 있고 하지만 인사 운영상에 불가피하다면 인사위원들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8건 모두가 인사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짧은 보직 기간이
우리 안양시 행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그 책임성, 전문성, 안정성, 일관성 이런 데에는 불리하다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짧은 인사 정보를 좀 유형화해 봤습니다. 1번 특정 부서장의 잦은 이동. 그러니까 2022년 이후 2회 이상 이동한 횟수가 2회 이상 이동한 횟수가 다섯 명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0개월, 3개월 이내에 초단기 이동 인사 정보도 꽤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탁 인사의 경우에도 발탁 인사가 1년을 못 채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 행정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시장님 동의해 주시나요? 네, 공감이 되고요. 그렇게 해 나가는 제가 이번 질문을 보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 전보량이 어떻게 되었나 살펴봤더니 20년도에는 36%, 21년도에는 31%, 22년도에는 24%, 23년도에는 11%, 24년도에는 7%, 25년도에는 더 줄어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이제 인사부서에서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인사부서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많은 퇴직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이제 한 시점에 몰려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눈높이에 걸맞는 안양시의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차등 보조율이라는 제도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의정 활동 3년을 좀 넘기는 동안 경기도에서 이런 차등 보조율 제도를 두고 있는지를 사실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정 질문의 대상을 부시장님으로 요청드린 것 또한 이 경기도의 차등 보조율 제도를 누구보다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 안양시의 공직자이긴 하지만 경기도에서부터 파견되어 오신 부시장님께서는 이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충분히 감안해서 질의드리고 부시장님께서 제가 다 못 듣는 답변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경제실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차등 보조율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기준 보조율은 3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구 내에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곳은 보조율을 낮추고 여유가 없는 곳은 보조율을 높이는 그런 차등 보조율 제도를 2015년부터 경기도 보조금 조례에 반영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 보조율이 되고 있는 분야는 전체 100개 중에서 한 14% 정도에 한하여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 매우 오랫동안 강하게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부시장님께서는 이 공문을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026년 시군 도비 보조사업 차등 보조율 알림이라는 공문인데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7월 25일 경기도지사 명의로 이제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 공문은 우리 예산법무과의 직원들보다 제가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아래에 있는 요 수신자에 각 지방 31개 시군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공문을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예산법무과에 직접 물어보니 우리 안양시는 20% 차등 기준 보조율보다 낮은 차등 보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시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 안양시는 32개 시군 중 비교적 재정 여건이 괜찮은 지자체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해당 조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은 3조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의 보조와 기준 보조율 30%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4조 차등 보조율의 적용을 보면은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자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차등 보조율 제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로 보이는데요. 혹시 그렇게 제가 해석한 게 맞을까요? 예, 지방 재정 시군의 재정 여건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뭐 타당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50만 이하의 도시는 엄격하게 법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다. 역할과 책임도 다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광역 행정에 준하는 복지 수요 및 다양한 행정 수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이유로 이제 재정력 지수가 높다는 이유로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양시 같은 대도시에게는 역차별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말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양에 와 보니까 안양시는 안양 시민만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과천, 의왕, 군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공동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많은 그 상권의 서비스라든가 복지 서비스 비슷하게도 다 제공하고 있는 걸 보면 큰 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요소, 중심성의 요소도 감안해야 할 것인데 그건 보지 아니하고 재정력 지수만 보는 것이 마치 큰아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부담만 부과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네, 부시장님 공감해 주셔서 그리고 어려운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말씀처럼 재정력이 높다는 것은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 노력이 되려 우리 안양시의 차등 보조율의 삭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맹점이 존재하는데요.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도의 차등 보조율 제도에 따라서 따른 우리 안양시의 노력은 어떠하였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2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등 보조율 제도로 시부담 금액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있지만 안양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라는 답변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답변서 속 지속적 건의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예, 차등 보조율을 높여달라는 주장을 계속하였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 공무원은 서류로 말한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격언이 있는데요. 네. 그런 서류나 토론회, 간담회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경기도 주간 사업에 담긴 맹점입니다. 기준 보조율,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업에 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진 않지만 향후 경기도의 재정 사항이 안 좋아져 기준 보조율을 적용받지 않고 차등 보조율을 적용받아 발생한 재정 손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약 연평균 70여 건, 20억 원 정도의 차등 보조율 적용으로 인한 재정 손실액이 있습니다. 이 재정 손실액의 발생만큼 우리 안양시가 직접 시민들께 지출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들이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경기도 재정 상황에 따라 기준 보조율에서 차등 보조율로 전환될 경우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요 현안 사업들,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보조율이 바뀌는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행복마을 관리소를 들 수 있는데 보조율이 점점 다운되다가 지금에는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행정 서비스를 우리는 멈춰야 할 것인가? 그러면 공공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것이고 그 서비스에 의존하던 시민들은 또 허망한 상황을 맞이할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도에서도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끌어가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여기 화면에는 담지 않았지만 경기도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의회에서 봤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 사업을 왜 집행하느냐라고 제가 우리 안양시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께 여쭤봤더니 이 기금 사업을 아니면은 도비 100%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들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도 우리 안양시 공직자들께서 행정력을 집행해서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을 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마치
생색내는 그러면서도 미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도에서 살펴보건대 그러한 사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아니하면 더 문제가 되고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도비 100%를 진행하고 또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진행해 주기를 요청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도 단위라는 더 넓은 지역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불가피한 선택임을 좀 이해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그 생색내는 것으로 이렇게 좀 비난하기보다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견지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함께하는 노력들을 더 이끌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입니다. 예. 네, 공직자 한 명이 맡을 수 있는 업무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비가 내려왔다는 이유로 업무가 추가되는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와 시가 상하기관이 아닌 각각의 다른 일을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경기도에 다시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 좋은 말씀이시고요. 행정법에서도 중앙기관, 광역기관, 기초기관의 상하 관계는 종속관계가 아니고 상호 협력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관계가 있을 때마다 사안들이 내실화되도록 그 사안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내실화되도록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양시와 경기도와 안양시를 매개해주는 부시장님 역할이 무엇보다 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역할, 법에 나와 있는 역할들 잘 해주시기를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시민 친화 스포츠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한 체육 정책을 마지막으로 시정 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있는 안양시가 뭐 체육 도시라고 하는 거는 부시장님께서 이제 안양시에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축구 경기 하나로 우리 안양 시민의 일주일 아니면은 뭐 길게는 2주일, 한 달이 행복하고 울상일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우리 스포츠 도시 안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안양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오자마자 저도 스포츠를 관전하게 되었고, 여기는 정말 멋진 도시구나. 저는 포천에도 2년 부시장을 했었는데 그 지역은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행복스러운 일이 많구나. 그리고 최근에 보면서 아이스 팀이 실업팀이 우리 시에만 있는 걸 보면서 야, 여기는 미국에서도 뭐 보스턴이나 멋진 도시처럼 정말 수준 높은 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많이 부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시정 질문을 하게 된 여러 계기 중에 하나가 지난 FC 안양 우리 홈 경기에서 걸린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매 실패존, 내일은 레드존, 내년에는 전용 구장을 갖고 싶다라는 팬들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은 예매 실패존에서 목 터지게 응원할 분을 모집한다. 축구 전용 구장은 이곳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다양한 시민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축구단 1부 리그 승격과 최근 연승 구도에 따라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축구 팬분들께서 축구 예매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계신데요. 실제로 실패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우리 축구 전용 구장 또는 우리 종합 스포츠 테마파크를 기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자료는 2022년 정책 실명제 자료입니다. 2022년 당시에는 FC 안양 전용 구장 건립을 목표로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정책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과 관련해서 의회와 의견 수렴과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고려 속에 안양 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및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시장님, 현재 우리 오른쪽에 있는 정책 실명제 자료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영역을 올 연말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중간 보고를 했고요. 그 영역 결과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음 질의하고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은 현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종합운동장에 예산이 투입돼서 시설물이 바뀌게 되면은
축구 전용구장, 스포츠 테마파크는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고 계신데요. 실제로 축구 전용구장 논의가 본격화된 2022년 이후 12개 사업 61억 원이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 보수에 투입되었고, 그 외에도 자체 예산 사업들이 집행되었는데요. 현 종합운동장에 대한 시설물 투자 어디까지 할 것이고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언제가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새로 신설되는 것은 미니멈 7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용자 심사 용역을 하는데 한 1, 2년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의 투자 심사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1년 반인데 여유 있게 2년, 그리고 설계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여유 있게 한 2년, 공사하는데 한 2년 반 걸릴 건데 여유 있게 3년. 보통 행사는 지연되다 보니까 그러면 7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그럼 7년을 여기서 견뎌야 되는데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설 기준, 안전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진행되고요. 지금 4년 동안에 61억이 됐으니까 1년에 한 15억 정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저 돈은 어느 정도 짜게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냐면, 저쪽에 있는 의자, 햇빛이 안 들어가서 좀 삭지 않은 의자를 햇빛이 많이 들어 삭은 곳에 옮겨 달면서 하는, 매우 아껴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꿈, 새로운 종합운동 컴플렉스를 갖겠다는 그 꿈은 이변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그 돈은 최대한 아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 이해가 될까요? 네, 최소 이제 미니멈으로 말씀해 주신 게 7년인데, 사실 우리 2022년부터 사실 본격화되었다고 하면은 사실 그 기간은 어떤 시민분들께서, 그리고 축구 팬분들께서, 스포츠 팬분들께서 기다리는 시간은 그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축구장을 방문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관람 환경이 좋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시설물 보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계속적인 예산 투자는 필요하다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축구단 외에도 우리 안양시에는 HL 안양 아이스하키단, 정관장, 부스터즈, 농구단이 있습니다. 경기장 이전은 어떤 연고 구단에게는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연고 구단과 계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이 사업들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벌써 이제 제 시의원 임기가 3년하고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민분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남은 의정활동도 시민들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